신동리 교회, 또 신동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이웃입니까?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율법사 이렇게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재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긴 그 예수님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한 이 사마리아인은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야말로 절묘하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선하고 또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또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힘쓸 때에 오늘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곧 전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신뢰가 지금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고 점점 잃는 것은 우리 전도 길이 막히는 것이다. 지금 전도의 길이 꽉 막혀 있는 그런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 그러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또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와 또한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된다고 하면 그 회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직무가 있죠. 예언자, 제사장, 왕적인 이런 직무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3대 직무가 오늘의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 세 가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명 가운데 제사장이나 왕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반면에 한편에 좀 부족한 것이 제일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또 방임하고 있다. 또 아예 벙어리처럼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바로 이 3대 직무를 잘 회복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신뢰가 회복되는 또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2015년 제가 페이스북상에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것을 2015년 4월에 제가 같이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한 달여 동안에 제가 이제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것을 우리 교단 안에서 먼저 시작하면 다른 교단에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 5월 중순 때 제가 이제 그 몇몇 목회자들, 마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모이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자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첫 모임을 가졌던 것이 2015년 5월 19일인가 이때쯤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때에 이제 도시에서도 오고 농촌에서도 이렇게 몇 분 참여했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제 그 도시를 대표해서는 부천의 새롬교회 이은돈 목사님, 그리고 농촌을 대표해서는 이제 그냥 모인 사람 중에 저를 이제 그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처음 모임 때 우리가 이 모임을 우리가 전국적인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 준비위원장을 이렇게 두 사람을 뽑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획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것을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회의 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이제 제가 기획을 한 내용을 보고 거의 그대로 받아서 그때 이제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것을 2015년 8월 28일 백주년 기념관에서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주제 강사를 우리 장신대의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한국일 교수님을 주제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미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 한국일 교수님이 이제 리서치해가지고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일 교수님이라면 이 마을 목회를 잘 마을 목회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국일 교수님도 그때 처음으로 이 마을 목회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그 주제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준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고 도시에서의 그 마을 목회 이야기 해가지고 부천에서 이제 그 목회하는 새롬교회 이은돈 목사님이 도시에서의 마을 목회 이야기 그리고 이제 팀으로다가 마을 목회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고양시의 서울 서북로회인데 세 교회인데 같은 서북로회의 같은 시찰 내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다 자립대상 교회들인데 그 세 교회 중에 이제 뭐 정진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에덴 정원교회 또 고양 베델교회라고 해서 이제 그 이상현 목사님이라고 계시고 해가지고 세 교회가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 교회들은 개척교회이면서 같은 시찰 내에 불과 거리가 화평으로 딱 위치해 있는 거의 그런 정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벽제 가자고 하면은 거기 이렇게 그 동네가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 고양시에 그 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 교회들이 매주 한 번씩 목회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세겹줄 교회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모이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앞으로는 이러한 교회들이 앞으로 나타나야 되겠구나. 정말 그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하나의 팀 목회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줬고 우리 그 같이 마을 목회 예장 마을 네트워크에서도 여기에 좀 사례를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이제 처음으로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 할 때 팀 목회로서의 마을 목회 이야기를 그 세겹줄 그 연합의 마을 목회 이야기, 팀 목회를 그렇게 소개했고 또 농촌을 또 제가 마을 이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2013년 1월부터 마을 이장을 좀 마을 분들이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이제 제가 수락을 해가지고 마을 이장을 2013년 1월부터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장 말만 있는 토크는 2015년에 됐으니까 이장을 한 2, 3년 했는데 이때는 제가
여기 이제 홍동 여기가 저수지거든요.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4개 마을이 있는데 이 4개 마을은 저희 신동리 마을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저 건너편 쪽으로는 지정 1, 2, 또 이쪽으로는 지정 1, 2, 또 이쪽으로는 도산 1, 2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마을, 장곡면에 4개 마을이고요. 저 저수지 저쪽 지금 들어오시면서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댐 이렇게 낙찰 지점이 있는 그 아래쪽으로는 홍동면 화신리라고 하는 지명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경계가 됩니다. 홍동면하고 장곡면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 될까요? 되는 거리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오리농법을 처음 시작한 홍동면 문당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문당리에는 이제 환경농업회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을 이루신 분은 그렇게 이제 친환경 유기농 단지로 만드신 분은 주영로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풀무 농업 고등기술학교 출신이에요. 졸업생이에요. 부부가 이제 거기를 졸업하신 분이고 그 일본에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4개 마을을 묶어서 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2010년도에 제가 하게 됐어요. 2010년도에. 조금 이따 이제 그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요. 다시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먼저 하면, 저는 이제 2015년에 그렇게 예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2015년 8월 28일 날 처음 그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을 할 때에 총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총회에 그 당시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분이 이제 이용명 사무총장이라고 NCC 지금 총무 사임하신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님 한번 오셔서 축사를 좀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다 보니까 오셔서 이제 축사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집을 만든 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가져가시고 보시고 했는데 이용종 사무총장님은 그 치화생 10년위원회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치화생 10년위원회가 그 현장의 그 교회를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데 바로 이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들이 바로 치화생 10년위원회의 그 교회들로 이렇게 좀 역할이 되어지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교단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이 예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출범한 거에 대해서, 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2016년 3월 9일 10일 날 총회가 주최를 해가지고, 총회가 이제 어디가 주최가 됐냐면 국내 선교부, 또 농어촌 선교부, 사회봉사부, 치화생 10년위원회 이렇게 4개 부서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라는 것을 처음으로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마을 목회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교단이 하는 것은 최초예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 3월 9일, 10일 이렇게 했는데 첫날은 100주년 기념관에서 숙소에서 이제 자면서 거기서 하고 둘째 날은 현장 탐방을 마을 목회 현장 탐방을 했는데 저희 교회하고 저희 그 충남로의 시원교회라고 김영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또 그 마을 목회를 아주 잘 하고 계시고 학교에 뭐 스쿨버스 기사도 하면서 죽어가는 학교를 말하자면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뭐 굉장히 왕성하게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그런 그 김영진 목사님 계신데 그 하여튼 교회 현장 탐방을 2교회를 하고 농촌교회는 도시에서는 오창호 목사님이 계신 한남제일교회하고 부천의 새로운 교회를 탐방을 이제 수도권의 도시교회는 이렇게 나눠져서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2016년에 그렇게 되고 2017년에 그 우리 교단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하는
여기에 이제 그 세상은 곧 마을이고 마을은 마을 목회를 통해서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그 선포를 한 것이 바로 102회 총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102회기 총회 때 그렇게 되기까지는 106회기 이성희 총회장님 때 이미 2016년 3월 9일 10일 날 총회가 그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한 110명 정도가 왔어요.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여기 온 지 그때가 7년 차였어요. 2010년도에 보니까 마을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고령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기 낳는 집이 없는 거예요. 아기 낳는 집. 지금 우리 마을에서 신생아 출생이 언제 됐느냐 하면 10년 넘었어요. 10년, 11년인가 2년 이렇게 됐어요. 신생아 출생한 게. 그 이후에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다른 목사님들 신하시는 데는 농어촌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마을은 그래요. 근데 2010년도에 제가 보니까 점점 과소화되고 소멸 위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마을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교회도 존립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이 살아야 결국은 교회가 선교가 지속 가능한 선교가 가능하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 하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됐냐면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귀농대학이라는 것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 귀농대학을 다니게 된 게 왜 다니게 됐냐면 7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귀농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제1기 귀농대학을 모집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교회 여기 사택 위로다가 이제 산인데, 그 산이 위에 올라가면 논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산이었는데 거기 논으로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유자가 논을 만들었는데, 그 논이 한 900평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논이 2005년도에 말에 농사를 짓던 분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내놨어요. 다른 소유자가 다른데, 말하자면 우리 신동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요 뒤에 156번지의 그 조립식 이렇게 한 7평 기도처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전엔 저 방에서 최동일 돌아가신 그 최동일 명예 집사님 집에서 이제 3명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 안성에 사시는 홍성호 장로님 부부가 이모님댁이에요. 최동일 집사님이라는 명예 집사님이 이모님인데, 여기 동네를 이렇게 이모님 댁에 왔다가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있을만 한데 생각해가지고 이 홍성화 장로님 네 분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성에도 교회를 개척한 곳이 있고, 다른 우리 합동체육 뭐 이런 데 교회지만은,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모님, 얘가 교회 장로인데, 이모님도 하나님을 좀 믿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제 권유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리기 시작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서 얼마 후에는 좀 교회를 이곳에 하나 세우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조카가 얘기를 하니까 이모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님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 이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다른 분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분이 내놓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 건축을 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사택을 막 건축을 2005년도에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그 얘기 들려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보고서 배우고서 따라서 하면 되죠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바로 오리농법을 시작한 주영로 대표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한번 올인원법으로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면 어떻겠어요? 흑미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의 목사님도 흑미 농사를 지어서 도시의 교회에다가 그걸 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고 해가지고 마침 그게 나왔을 때 제가 짓는다고 했고 2006년부터 예배당하고 사택지 건축한 다음에 농촌에 왔으니까 내가 한번 농사를 조금 한번 지어보자 생각해가지고 2006년부터 이제 짓기 시작한 거예요. 2006년부터 지금 23년이 됐으니까 농사 경력이 꽤 됐죠. 근데 아직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몇 년 짓다가 보니까 2010년도가 됐는데 야, 이거 농사를 무작정 나는 그냥 무턱대고 지었는데 어디 배운 것도 없이 농사를 어디서 작은 농사지만은 농촌에 온 목사로서 작은 농사지만은 농사를 어디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면 알고 배워서 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농사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나 보니까 홍성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여기서 30분 거리에 예산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대학을 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귀농대학을 제가 졸업할 때 2010년 8월 5일에 사진을 찍었던 건데 8월 5일 써 있는 곳에 제가 서 있죠. 수료식 때 이제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촌이 점점 과소화되고 있고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찾게 돼요. 어떻게 찾게 되냐? 이 귀농대학을 통해서 찾게 돼요. 귀농대학을 다니는 거는 제가 농사를 조금 알고 지면 좋겠다 해서 가게 됐는데 이 귀농대학에서 많은 그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에서 찾은 것보다는 1박 2일 과정에 전북 진안을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귀농대학에서. 이 귀농대학 수료하기 전에 1박 2일로 갔는데 그 진안구 견학에서 이 농촌 살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진안군에 갔는데 어디 갔냐면 뿌리협회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이 뿌리협회에서 이때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이 정사각형 그 이렇게 삽처럼 쌓아놓은 게 이제 간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간판을 갖다가 말하자면 정비하는 사업을 면소재인데 한 거예요. 진안군에서 작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공모 사업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응모해가지고 이런 뭐 간판을 정비합시다 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냈는데 아 이거 괜찮겠다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간판 정비를 예쁘게 한 거예요. 전국을 어디 가나 도시나 농촌이든지 이 간판이 얼마나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진안군 여기 마을을 면소지를 갔더니 아주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또 간판도 정겹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야, 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도서관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 군데 돌아보다가 저녁 때는 이 좋은 동네 영농조합이 있는 용담면 와룡마을에서 1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뿌리협회 활동을 제가 쭉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 견학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 이거다. 농촌을 살리려면 결국은 농촌에 지금 보니까 고령인구 많고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기 낳는 정년의 그 젊은 청년 가정들이 없잖아요. 부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농촌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뭔가 새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농촌으로. 그것은 곧 이 귀농귀촌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 그렇다. 이분들이 앞으로 농촌에 활력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용남면 와룡마을에서 1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서 낮에는 이제 여러 군데 둘러보고 둘레길도 둘러보고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들어갔는데 저녁 식사하고 그랬는데 이 마을이 굉장히 이 전원마을처럼 예쁘고 아담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이런 마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용담면 와룡마을은 용담 댐이 만들어질 때 수몰지구가 생기면서 거기 이주민 단지가 이게 된 게 바로 이 용담면 와룡마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오래됐지만은 그 마을이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 단지처럼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예쁜 아담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마을의 가구 수는 22가구밖에 안 돼요. 근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그 마을의 주민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직책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는 직책이에요. 저로서는. 무슨 직책이냐 하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은 가구수가 22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동네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또 그 마을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 인삼을 재배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인삼을 재배해 왔는데 그 인삼을 재배해 가지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가공 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마을에다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삼을 가공해서 홍삼을 만들어 가지고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또 이렇게 방앗간도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기름 짜는 것도 그 방앗간에서 마을에 뭐 이게 시장에 보통 가야 방앗간이 있잖아요. 기름 짜오잖아요. 일부러 기름 짜러 가지고 깨 들고 이제 자리에 들고 가시잖아요. 장에.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기름을 짜고 또 떡가래도 마을에서 다 떡가래도 짜고 닦아 만들고 떡도 빼고 이렇게 이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떡을 빼면 도시에 있는 사람도 용담면 마을에 마을 방앗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한 쌀로다가 이렇게 자녀들이 주문하면 보내주잖아요. 뽑아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주변에 지인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 고향에 지금 방앗간에서 나 이렇게 떡을 빼먹는데 먹을 사람 신청하세요. 아파트에 얘기하면 또 주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직거래로다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가공해서 직거래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가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농가 소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구나. 앞으로의 농촌은 1차 농산물을 그동안은 모든 농촌에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그냥 팔았는데 앞으로의 농촌은 이렇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직거래로 판매하면 직거래로 판매하는 그러한 거래를 하는 분들은 소비자들은 시장보다는 더 믿을 수 있고 더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사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또 농촌의 그 와룡마을의 주민들은 생산해가지고 직거래로 또 판매하니까 더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제 6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이거다. 앞으로 농촌이 살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뿌리협회와 같은 귀농귀촌인 단체가 이 홍성군에도 만들어져서 그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는 거하고 동시에 소득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결국은 농촌이 더 잘 사는 농촌, 더 또한 앞으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만한 농촌이 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농촌 살리기에 대한 답을 2010년도에 이 진안군을 제가 이 귀농대학이 아니었다면 거기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귀농대학을 통해 가지고 갔다가 농사를 조금 알고 지면 좋겠다 이걸 갔다가 거기서 이 농촌 살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한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왜요?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농촌을 살리지? 뭔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런 그것을 진안군을 갖다가 제가 발견을 하고는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자기 계획을 써내라고 할 때 저는 4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진안군의 뿌리오페와 같은 홍성군의 귀농인 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농담면 와룡마을과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득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저희 계획의 그 귀농제약을 수리하면서 썼던 A4 용지에다가 썼던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획을 2010년 8월 5일에 수료하면서 계획 세웠던 것을 그 이후에 꾸준히 생각을 해서 이때 귀농대학을 홍성군에서 충청남도에서 전부 한 39명이 왔는데 그 중에 홍성군에서 3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귀농대학에. 근데 이 세 분한테 다른 두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홍성군에도 이 뿌리오페와 같은 그런 귀농인 단체를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겠냐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 주변에 이제 귀농 미션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만나면서 얘기했더니 얘기 나눈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담당자가 없었는데 귀농 담당자가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귀농인 단체를 홍성군에 만들고자 한다. 저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런 귀농인 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정말 필요한 거라고 제가 느껴서 농촌을 이렇게 활력화시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하면 좋겠다 했더니 이 담당 계장하고 주무관도 굉장히 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하고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막 구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좋은 동반자를 만났잖아요. 동역자를 만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같이 그러면 이 귀농인 단체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귀농인들을 말하자면 그 당시도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이 참여를 점점 많이 하는 그런 때였어요. 2010년도부터. 그래서 그 귀농인 단체를 2011년 3월 16일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품목별 연구회의 하나로 이 귀농인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의견이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건데 이런 품목별 연구회가 되면 예산을 그래도 교육 예산이라도 잡아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담당 그 계장하고 주무관이 이제 같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귀농인 단체 처음 조직해가지고 첫 번째 사업은 뭘 했느냐? 진안군을 귀농인 단체 회원들하고 담당 주무관 공무원들하고 홍성군청의 공무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따로 그때는 돼 있었어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이제 그 참 일원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예산을 담당하는 건 군청에서 하고 농업과 관련된 거는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돼서 나눠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합치게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이제 담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귀농인 단체 조직하고 첫 번째로 뭘 했냐면 진안군을 한번 우리가 뿌리오페를 방문하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안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한 30명 정도 우리 귀농연구회, 홍성군 귀농지원연구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다녀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뿌리오페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말하자면 이런 사업 계획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렇게 세워져서 활발하게 하게 되죠. 근데 홍성군의 2011년도에 귀농지원연구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홍성군의 귀농귀촌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요. 총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400만 원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냐 하면 귀농인 집들이 한 가정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20가정을 지원하는 1년 예산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 3월 16일에 귀농지원연구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한
한 10개월 정도 활동을 이제 2011년에 하니까 그 다음에 홍성군의 이 귀농 관련 예산이 얼마가 됐냐? 1억 1천만 원이 넘게 세워졌어요. 이 귀농지원연구회가 활동하는 것이 정말 이 홍성군을 앞으로 활력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이 역할을 이 귀농지원연구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성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민간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같이 이렇게 품목별 연구회 하나로 이렇게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말하자면 군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의회에서 그런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과 안 시켜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예산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근데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정말 있어야 될 그러한 그 단체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2011년에 세워지면서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뭘 했냐면,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5억을 말하자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을 내가지고 냈더니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12, 13, 14년 3년까지 15, 14년까지 5억의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그 귀농 관련 예산들이 채워져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그 귀농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렇게 홍성군에 이렇게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요.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이 귀농, 귀촌 하시겠다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무임으로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으로 와서 귀농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을 저희 교단의 40대 목사님도 제가 만났고요. 인도에 선교사를 갔다가 그분은 한국에 들어오는데 제가 그 카페를 홍성군 귀농지원연구회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에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문의가 오고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이쪽 홍동 지역으로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죠. 그렇게 됐고 또 어떤 또 다른 또 합동식의 목사님도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마을에 농촌 마을에는 또 이렇게 체험 마을이든지 권역 사업을 진행한 마을이든지 그 마을에 마을 사무장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또 개중에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컴퓨터를 또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SNS나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인데 합동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지역에서 마을 사무장을 이렇게 뽑는다는 거를 이렇게 공고를 보고 거기에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서 사무장으로 이제 말하자면 돼가지고 한 뭐 200만 원 정도 그 월급을 받으면서 마을 사무장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회자들도 농촌 마을에서 이렇게 귀농하고 또는 귀촌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귀농 투어나 귀농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한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우리 전국의 기독교인이 한 4분의 1은 되니까 더구나 도시에 살다가 이 농촌으로 귀농 귀촌 하겠다는 분들은 대략 한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이렇게 밝히지는 잘 않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더러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우리 교단적으로 이런 그 귀농 귀촌 상담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농어촌 전국적으로 이런 상담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을 잘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교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지역의 그 귀농 말하자면 연구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하고 2대째는 이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 상담소에서 귀농귀촌 하겠다고 상담이 오는 분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이. 근데 그 사무국장을 하는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장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귀농귀촌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홍성군청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그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뭐 2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저희로 해주고 2%짜리로 그 당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오는 분들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농업에 관련된 거를 상담하는데, 그분들이 양쪽에서 상담하다가 나중에는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저한테 연락을 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귀농귀촌 한 사람들 가정을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빈집이나 농지가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리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안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2012년에 3월에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무국장을 상근하는 사무국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하다 내려놓고 사무국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농촌교회에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10개월, 그건 1년 하는 게 없고 10개월짜리예요, 계약직은. 그래서 10개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사무국장을 하는데, 그래서 하게 되고요. 3년 차에는 다시 제가 사무국장을 내려놓고 이제 귀농귀촌 한 사람 중에 사무국장을 할 만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좀 다시 회장을 맡아서 3년 차에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3년 차에도 이제 귀농귀촌 연구회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3년 동안에 홍성군의 이 귀농귀촌 관련된 것들을 기초를 탄탄하게 놨어요. 지금 이제 뭐 10년이 넘게 지났지만은 그때 제가 할 때만큼 그렇게 왕성하게 지금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이제 제가 그 홍성군 귀농지원연구회 10대 과제 해가지고 10가지 그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를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뭐 이 집수리한 팀도 만들어가지고 해서 시작을 했더니 그것이 지금은 영농조합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그런 얼렁뚱딱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단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시범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귀농귀촌 상담소를 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2013년부터 충남노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노회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인식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미루다가 2015년에 아예 그냥 뭐 시작하지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마침 총회에 100명의 총무님이 총무가 막 그 농어촌 선교부 총무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이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를 1호로 문을 열면서 100명의 총무님을 이제 초대했어요. 오셔서 좀 축사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총무님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총무님, 앞으로 이런 상담소는, 귀농귀촌 상담소는 저희 교회가 1호로 열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라는 것을 총회가 주최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런 귀농귀촌 상담소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무님이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는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한번 1박 프로그램을 좀 짜달라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제가 짜서 드렸더니 장소도 이제 홍성에서 문당리 이제 환경농업교육관이 이제 숙소도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좋아서 거기를 장소를 해가지고 총회가 제1회 이제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하게 되고 제가 주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 4회차까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그 강의를 좀 한 강의씩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총회에서 한 8차 8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여기 천안에 천안 서부교회 윤마태 목사님 교회에서 8차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했는데 한 220명이 그동안에 참여를 했고요. 코로나19 이전에까지는 한 200명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하신 분 중에 전국에 한 20개소의 귀농귀촌 상담소가 문을 열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교단만 유일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교단에는 없습니다. 감리교회는 오래전부터 그 감리교 선교국인가요? 거기 이제 차홍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보다 오래전에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제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오셨으니까 총회에서 이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라는 것을 할 때 한번 좀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은 참여를 하셔서 이 귀농귀촌 상담소를 한번 문을 여는 것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의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하시면 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그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거의 90% 이상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전국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런 귀농인들 교육에 농업을 관련된 교육이지만은 뭔가 한번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도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농업과 관련된 뭐 판매에 관련된 것도 주로 이제 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업 그 품목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뭐 고추, 고추면 고추, 뭐 다른 어떤 작물 뭐 수박이면 수박, 뭐 마늘이면 마늘 이런 과목으로 이렇게 품목으로 또 강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육하는 것이 그럴 때 교육을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이나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내가 며칠간 가서 강의를 듣고 한번 배워서 한번 교회 앞에다가 뭐 5평이든지 10평이든지 20평이든지 이렇게 좀 한번 지어보는 거죠. 기왕이면 그 배운 대로 한번 잘 지어보면 거기서 잘 되면 조금 더 한번 확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작은 경험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저는 목사님들이 꼭 농촌만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이런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품목의 그런 농업교육에 참여하면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과수 어떤 요즘 뭐 포도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어떤 한 작목을 갖다가 내가 배워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하게 되면 당장에도 뭔가 조그만 소득이라도 올릴 수가 있는 반면 또 한편에는 은퇴 후를 준비하는 것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에 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 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한번 참여해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것. 돈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가서 교육에만 참여하면 되고 때로는 장시간 교육할 때는 밥까지 다 제공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숙박을 할 때는 다 그걸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부 재료비를 조금 받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재료비만.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선교적인 어떻게 보면 협력 파트너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귀농 관련된 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제가 수료하면서 진안군 용담면 와룡마을과 같은 이런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라는 것이 2011년 4월 13일에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에 문당리에 올인원법을 시작한 주영로 대표를 초청을 하고요. 또 홍성군에는 아주 잘 나가는 마을로서 구항면에 거북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전통 테마 마을인데 거기는 제일의 체험을 해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저거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은 뭐가 있냐면 용남면 와룡마을과 같은 6차 산업화를 하고 있는 마을. 그래서 제가 홍성군에도 진안군 와룡마을과 같은 6차 산업화를 하고 있는 마을을 한번 우리 저수지를 끼고 있는 4개 마을의 주민들을 임원들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자는 것을 제안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2개 마을의 말하자면 6차 산업화를 하고 있는 마을의 그 사회적 기업 지랑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대표를 초청하고 또 여기 이제 올인농법을 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을 하고 있는 주영로 대표를 초청하고 여기도 이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한 마을이에요. 또 거북이 마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당시 하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2개의 마을의 대표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례 발표를 좀 듣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기 홍동 저수지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 말하자면 청사진이 제가 이제 글로 정리된 것을 이때 발표를 했어요. 한 15분 정도. 그래서 장곡 저수지권 농촌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 해가지고 제가 이 당시 이제 개발위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마을에서는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식사도 참여한 분들은 요 밑에 식당에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이제 하고 그리고 마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을 어떻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저희 신동리 마을 또 지정일이 도산일이 이장님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앞으로 뭔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좋겠다고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날짜를 5월 15일 날, 5월 며칠 날 장공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빌려서 우리가 각 마을에서 대표자를 4분 정도씩 오셔서 참석해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장공위원회에서 모여서 추진위원회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그 4개 마을 중에 이 도산 2기의 이문철 이장님인데 이분이 장곡면 상록회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원장으로 좀 세우고 나머지 3개 마을의 이장님들은 부위원장으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좀 사무국장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지요 해가지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회의에 내놓으면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뭘 했느냐 4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걸 아직 잘 모르니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를 알리기도 하고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눌 겸 또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자원조사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보물찾기라는 이름으로 이 추진위원회 출범 설명과 이 보물찾기를 하자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 마을의 이장님이 몇 월 며칠 날 이제 방송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 이걸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원 찾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첫 번째로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테마 특강
이렇게 이런 걸 좀 가집시다 해가지고 장목면사무소에서 이제 주민들을 같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하면서 테마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테마를 뭘로 했냐면 오디에 대해서 했어요. 2011년 6월인데 그 오디에 대해서 했는데 그 오디를 주제로 잡은 것은 요 건너편에는 누에 마을이라고 간판이 서 있고 아직도 누에를 치고 있고요. 또 저희 마을을 비롯해서 저쪽 건너편에 지점 1리도, 1리도, 신동리도, 도산리 1리도 누에를 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몇 가정씩 있었고 이 건너편에는 한 20가정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에만 할 게 아니라 이 오디가 수익이 괜찮다. 그런 걸 제가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오디 교육에 대한 걸 제가 교육을 받고 와서 보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오디 농사를 짓는 공주에서 농사를 짓는 분을 가보니까 70대 부부, 노인 부부인데 오디 농사를 짓는데요. 근데 가보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하우스대로 이렇게 휘어서 낮게 말하자면 해가지고 그 나무를 유인을 해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낮은 그 상태에서 그걸 오디를 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 300평에서 뭐 얼마의 소득이 된다 이런 걸 이제 하고 그리고 그 거기는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니까 농협에다가 이제 그것을 바로 내니까 또 판매가 그렇게 되는 걸 이제 보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제 의회 마을이 있고 하니까 오디를 좀 그런 그 오디가 좀 품종이 좀 이렇게 굵은 거 그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신청을 했죠. 도농업기술을 신청해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그 맞는 주민들이 각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일괄적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묘목이 이제 나왔을 때 배부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마을 만들기 하다 보니까 이 마을 만들기의 그 말하자면 명칭을 온의 권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붙이게 됐는데 온의가 이제 해님 달린 이야기에 나오는 온의를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온의라는 말을 그 권역의 이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오디하고 누에하고 냉이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냉이가 장곡 면지에 보면 신동리는 냉이도 씨를 뿌려가지고 밭에다가 파종해가지고 재배한 마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특화해서 특용 작물로 해가지고 여기를 좀 뭔가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구상을 처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에는 있는 거고 오디를 갖다가 좀 심게 하고 또 냉이는 여기 뭐 다 우리 마을을 비롯해가지고 이 주변에 뭐 태안이 서산이 뭐 다 지금은 안 심는 데가 없어요. 냉이를 갖다가 또 냉이가 이제 우리 마을이 뭐 6시 내 고향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많이 이제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을 만들기를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됐는데 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군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나? 여기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로 좀 예비 교육이 있는데 예비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이거를 좀 추진위원들한테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설명을 이제 추진위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듣고 났더니 다음 주에 군에서 연락이 다시 오기를 사업 계획이 있으면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지에 대한 게 농촌마을 종합개발 장곡 저수지권 농촌 체험관광단지 개발 계획이라는 게 이제 서 있었잖아요. 발표했던 게. 그래서 그거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PPT 자료를 처음으로 그때 이제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30쪽짜리를 군청에다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군청에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여기는 추진위원들도 주민들 스스로가 조직을 했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거를 볼 때 홍성군에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마을이 없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여기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로 선정을 했다. 앞으로
컨설팅 회사를 붙여줄 테니까 그 컨설팅 회사 전문가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도심사에 올라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농림부 최종 심사가 있는데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가 있는데 그걸 잘 준비하도록 하시고 해가지고 2012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월 중순까지 이 컨설팅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해가지고 예, 교육도 하고 또 뭐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마을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42억 8천만 원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권역 사업으로 5내 권역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에 온 목사로서 이 귀농도 그렇고 이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그냥 귀농대학을 농사를 좀 알고 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농업기술원에 갔다가 교육을 받고 그냥 농사 짓는 걸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제 머릿속에 이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리지?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진안을 갔다가 농촌 살리기엔 답을 발견하고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자기 계획을 써내라고 할 때 저는 4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것을 갖다가 실천했더니 홍성군의 귀농인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홍성군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것이 되는가 하면 또 거기에서 이 발견한 것이 이것이 바로 교단이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농어촌 교회에 또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뭐 어떤 그 기간에 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마을 만들기가 하나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 오늘교육단은 5년 동안에 결국은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농촌 마을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계속 발전해야 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더 추구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마을 만들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졸업을 하고 뭐 지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추구하던 거는 계속 그 목표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아마 목회자들이라면 뭐 전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어느 분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안고 계속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나도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목사님과 같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성장을 목표로 해왔고 교회 성장하기에 대한 많은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교회 성장만이 아니라 또 설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설교하게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세미나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세미나를 우리가 많이 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내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로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우리가 해왔는데요. 근데 지금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부닥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에 지금 놓여있잖아요. 지금 다시 올라가세요.
기윤실에서요 올해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톨릭이 24.7%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을 했고요. 불교가 23.4%.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는 16.2%를 받았습니다. 이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신뢰도 조사를,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매우 신뢰한다가 2.7%가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신뢰한다가 18.3%.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8.7%. 그리고 모르고 무응답이 5.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신뢰한다가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4%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지금 현주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뢰를 잃어버린 하나의 이것이 수치라고,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이 신뢰도는 곧 한국교회의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의 그 신뢰를 받는 그 신뢰도는 곧 전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를 얻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먹혀드는 그런 사회,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위기인데, 이 위기를 감안해서 기독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한 것인데, 이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총회도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노회도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혼돈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뢰를 회복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모든 교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뭐 할 형편이 못 돼가지고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섬김과 봉사를 통한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지역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을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것은 신뢰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가지고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은 뭐냐? 바로 이 마을의 교회인 거예요. 마을의 교회가 마을의 교회로서 마을의 주민들의 그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마을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신뢰를 우리 교회마다 회복하는 그것을 바로 이 성민과 봉사를 통한 마을 목회를 통해서 해 나갈 때에, 꾸준하게 해 나갈 때에 바로 신뢰를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요, 고신교단에서 67회 총회에 통과가 됐는데, 고신교단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에요. 교회의 적정 규모는 250명에서 300명 규모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최대 규모는 500명,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이때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67회 총회 총재들한테 물어가지고 통과가 된 것이 500명이 넘는 고신교단의 교회는 분립을 하자. 말하자면 개척 살림을 내주자. 분립해서 이걸 결의한 거예요. 고신교단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2017년인가 18년에 고신교단에서 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교단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이제 마을 목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장로님, 2017년에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통과가 됐는데 고신교단에서 500명이 넘은 교회들이 분립을 이렇게 잘 하고 있나요? 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잘 그렇게 그걸 뚜렷하게 이렇게 살피지 못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교회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넘쳐나지요. 지금 신학생들은 지금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문제라고 그러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죠. 앞으로 지금은 70세의 은퇴 연령이 지금 되어 있지만은 10년 후에는 이게 70세가 정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75세, 80세가 돼도 교회를 농촌교회에서 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몇몇 목사님들 얘기는. 이렇게 말하자면 추론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고신교단의 이러한 연구 결과 발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여러 한국교회에서 저는 이 정도는 아니라도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고룩하비 광성교회에 은퇴하신 정선진 목사님이 한국기독공부에 뭐 이렇게 분립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000명이면은 교회를 이렇게 분립하는 것을 좀 우리 교단적으로 좀 이렇게 권고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좀 하다가 제가 페이스북에 여기 고신교단은 500명인데 우리 교단은 한 1,000명 정도로 하자. 그래서 1,000명 정도로 되는 교회를 분립해서 한 3% 정도고 5%고 교인을 같이 띄워가지고 하면 그러면 자립이 돼요. 그렇게 해서 분립하면 그러면 양쪽 교회가 같이 또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바라져 보입니다. 제가 이제 4가지 계획 중에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3번째 계획인데요. 앞으로는 체험 마을, 체험 농장이 많이 만들어지겠다. 2010년도에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2008년부터 조그만 수세미 농장을 이렇게 여기다가 한 100평 심었었거든요. 저 밑에다가. 그러다가 귀농대학을 수료하면서 이 농장에 이름이 없었는데 농장에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신동리 수세미 체험 농장이라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우리 수세미로 체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수세미 주스 만들어 먹기, 또 수세미 옛날부터 하던 거 이렇게 마사지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붙이고 저거 하면 굉장히 이 보습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또 굉장히 피부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 하는 거, 또 먹는 걸로 해가지고 수세미 전 만들어 먹기. 전을 부쳐 먹는 거예요. 수세미 다른 것 자체도 넣지만 수세미를 어린 수세미를 썰어가지고 오이 같은 이렇게 작은 그런 수세미를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전을 부쳐 먹는 거예요. 아니면 채를 썰어가지고 넣어서 부쳐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체험객을 모집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했는데 아이들하고
학부형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뭐 한 30명 이렇게 와가지고 이 전 부쳐 먹는 거는 이제 코너마다 이렇게 몇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선 1조로 가서 따면 그 다음 주 대기했다가 1조 따고 나오면 2조가 들어갔다고 3조가 들어갔다고 4조가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쭉 그 코너마다 주스 만들어 먹는 거, 뭐 전 부쳐 먹는 거,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 4개 코너로 만들어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여러 해 동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해봤고요. 또 이 체험 마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체험 마을로서는 하지 못하고 이 저희 마을에는 그 냉이가 특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냉이를 특산물인데 냉이 영농조합이나 냉이 잡목반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전혀. 마을에 전혀 잡목반이나 영농조합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년부터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2년도에는 농림부 사업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 회의도 컨설팅 회사가 오면서 주민들하고 4개 마을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분들이 이제 오필수 목사님이 이 여기 온누이 권역 사업도 우리 마을에서 처음 이렇게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 해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큰 사업으로 온누이 권역 사업이 농림부 사업이 42억 8천만 원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됐고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회의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어떤 유력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연말인데 2012년이죠. 2012년 연말인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마을 만들기도 하시는데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목사님이 좀 마을 이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마을 이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마을 만들기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 마을은 개인적으로 그 먼저 앞에 이장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보니까 바쁘다 보면 일을 뭐 회의에 뭐 수입이나 저기 걸려 있는 거니까 참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조금 아무래도 이 마을로서는 이 마을 만들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한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또 이런 또 마을의 이장의 역할을 하면 또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 만들기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해서 수락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제가 마을 이장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월 중순까지 마을 이장을 맡습니다. 9년 동안. 근데 원래는 규약상에 제가 규약을 없던 것도 만들었었지만 규약에 3년 하고 연임 6년까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6년 딱 마치고 나니까 마을 총회를 하는데 이장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총회 날 선출을 못하니까 그러면 다시 다음에 모여가지고 얼마 후에 선출을 그때 다시 총회를 모이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때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또 임원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좀 한 번만 더 수고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한 번을 더 보게 돼서 9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침 이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이제 9년 마치고 될 때쯤에서 또 나타나가지고 반장하시던 분이 이장을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 출향해서 계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장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게 됐고 저는 이장을 내려놓으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뭘 했냐면 신동리 전인건강 행복마을 만들기 이것을 이제 했어요. 네? 지금까지 내가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게 뭘까? 그것은 곧 우리 마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동리 전인건강 행복마을 만들기 이것을 갖다가 이제 2019년 12월에 그 주제 그 강의를 이제 그 홍성에 마친 그런 분이 계셔서 정무성 교수님이라고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교수님에게 전인건강 마을 만들기에 대한 그 강의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꿈꾸고 있는 앞으로 꿈꾸고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앞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나눴죠. 그건 뭐냐 하면 이 마을의 주민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마을 동아리를 다양한 동아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걷기 동아리라든지 체조 동아리라든지 탁구 동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을 1년 내 사시사철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전인 건강관을 하나 마을에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고 또 하나는 그 건강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그 시설을 갖다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무슨 여러 회사라든지 연수라든지 무슨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숙박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그 마을 우리 마을에 그런 그 대여를 통한 수입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그 수입을 통해 가지고 마을의 주민들의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앞으로 방향으로 된다면 우리 마을의 그 전인 건강관을 하나 갖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도모하고 또 이거는 이제 그 보건소하고 홍성은 보건소, 장곡은 보건시소 여기하고 다 이제 연결해 가지고 또 여기 주변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을 또 저수지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을 농어촌공사하고 홍성군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협의체를 하나 전인건강 신동리 전인건강 행복마을 만들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것을 의논해 나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이 협의체에서 의논해 나가는 것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2020년에 그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를 저수지 둘레길을 만들고 경관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홍성군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 경관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특화 사업을 할 사업 그런 마을을 신청을 해라. 사업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업 신청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임원님들한테 지난 주일날 임원회 잠깐 모여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홍성군에서 지금 이런 그 경관 사업을 특화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 참여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추진위원들이. 그래서 마을 임원들이 추진위원이니까 추진위원들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 여기다가 전화번호랑 이런 거 기록을 해라 했더니 다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메일로다가 홍성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군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또 결정을 해가지고 농림부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농림부의 사업은 내년의 사업을 위해서 올해 올린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결정이 된 것이 나중에 통보가 오면 여기에 이제 그런 그 구상했던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 할 때에 여기에 장곡 저수지권 농촌 개발 농촌 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는 여기 둘레길을 넣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 권역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제가 구상했던 것들이. 왜냐하면 이 지금은 사업이 어떤 그 계획이 잘 된 거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하나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놓으면 그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마을박물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냈었는데 거기서 빠져버리고 또 둘레길도 빠져버리고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 다수는 그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빠졌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직원이 그 다른 시군에 되어지는 것을 좀 보고 또 홍성군도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정도만 돼도 좋았을 텐데 다른 시군에 하는 거를 보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왜 하냐, 응?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금 모든 지역마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편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다시 그렇게 제가 사업 계획을 내게 되었고 마을 만들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